네, 첫 번째 키워드 2시간 37분입니다. 아하, 어제 두 사람 만난 시간이지. 맞습니다. 볼까요? 윤, 한동훈 2시간 37분 첫 오찬 차담. 김 여사 얘기 없었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 만나서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만났다고 하면은 관건이 된 그 얘기 했냐? 김건희 여사 얘기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얘기 말고 혹시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는 했느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윤한 2시간 37분 회동 김 여사, 김경률 얘기는 없었다. 김건희 여사 얘기도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도 없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를 했느냐? 윤재혁 원내대표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대표님,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해서는 국민 걱정 해소하는 방안 논의가 전혀 없었나요? 네, 오늘은 민생 문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김경률 비대위원에 관한 얘기도 마찬가지로 없었다고? 예, 그렇습니다. 네, 윤재혁 원내대표 단답으로 민생 얘기만 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 물어보니까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한국 사람들께 항상 의문볼 하나씩 붙이죠. 윤영걸 대표님. 네. 정말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얘기를 안 해도 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이심전심이다. 이심전심이다. 네, 어제 그 자리는 그동안에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 뭐 나가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당 대통령실 갈등이 많았잖아요. 네. 총선 앞두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공멸할 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민생을 어떻게 보면 포장을 한 거죠. 그래서 좀 보여주기식으로 우리 이렇게 손잡고 좀 잘하자. 네. 그러니까 중국이 외교 정책이 구전동의라고 있거든요. 구전동의. 예, 미국하고 싸울 때 같은 거는 상의해서 나가고 네. 다른 거는 옆으로 제껴놔요. 예, 구전동의. 그러니까 어제 그 당하고 대통령실하고 같은 거는 좀 하고 골치 아픈 거는 김건희 여사 문제나든지 여러 가지는 논의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내분이 계속되다가는 4월 총선이 무너진다. 뭐 이런 위기의식이 좀 많았던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힘 실어주기다. 네. 저는 힘 실어주기라고는 안 봐요. 왜 그러냐? 힘 실어주기라면은 정책위 의장도 부르고 비대위원도 부르고 사무총장도 부르고 불러야 해서 다 불러서 칭찬해 줘야지 힘 실어주기잖아요. 근데 딱 2명만 왔어요.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 그러니까 힘 실어주기는 아니다. 또 하나는 민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민생이라면은 내각 장관들이 와야 되잖아요. 네. 예산 집행하고 진짜 뭐 반도체 협상이라든지 뭐 SOC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려면은 내각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와야지 협의가 되니까 네. 민생도 아니고 힘 실어주기도 아니다. 총선을 앞두고 우리 더 싸우면은 공멸한다. 그러니까 힘 합쳐서 이걸 돌파하자. 그러니까 뭐 이 공천 밀실 조율 네. 이런 거는 뭐 앞으로 얘기를 안 해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금야금 하나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일단 왕 내놓으셨어요.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말을 안 한 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보통 미중 외교 관계에서도 같이 의견이 같은 것만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황 아니겠느냐. 일단 민생으로 아까 포장을 했다라고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심전심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내가 오늘로 보는 이유 알지?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어제 이 자리, 오찬 자리 좀 같이 사진으로 좀 볼까요? 네, 이 모습입니다. 다 활짝 웃고 있죠? 화기애애해 보입니다. 참석자가 누가 있느냐 먼저 여기부터 좀 보겠습니다. 일단 뒤통수가 보이는 사람이 아마도 이도훈 홍보수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윤재혁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관섭 비서실장, 그리고 한호섭 정무수석으로 보입니다. 옆모습. 윤 대통령을 놓고 양 옆에 한동훈 위원장, 한쪽에 이관섭 비서실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요 자리의 멤버들을 지금 보면 윤경호 위원님, 사실 어떤 갈등이 불거졌던 3인 회동, 그 3인이 여기거든요. 네. 이 3인이 다 한 자리에 모인 자리다라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3자 회동 때 메인 그 매듭을
풀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겠느냐. 그 3자 회동 때 나눈 얘기가 저 테이블에서 화제가 안 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발표는 전혀 없었다잖아요. 그걸 국민이 믿겠어요? 저는 어저께 이 회동도요. 저 사진 한번 잘 보세요. 모든 신문에 앵글과 시선이 똑같은 저 사진만 실려 있어요. 아무리 대통령실의 내부에 보더라도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있잖아요. 사진 취재를 하는 기자들이 있잖아요. 저 왜 기자들에게 공개 안 했죠? 대통령실이 제공한 저 사진, 저것만 모든 신문에 다 똑같이 실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도훈 홍보수석이 나와서 한 얘기, 또 아까 윤재옥 원내대표가 한 얘기, 그 얘기 이외에는 정말로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잖아요. 했을 수 있다. 확인할 수 없죠. 그런데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 아니 지난 일주일간 모든 매체가, 사실 제가 모든 매체라고 100%라고 얘기하는 건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의 모든 매체가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충돌, 그리고 그 이후 후유증, 이거를 주로 다뤘잖아요. 네. 그럼 그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지 않습니까? 그 현안을 빼고 여당 대표와 여당의, 물론 지명직 비대위원장이지만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왜 만나죠? 뭐하러 만나죠? 그다음에 또 다른 현안이요? 오늘 국무회의 열리잖아요. 이태원 특별법 한마디도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저렇게 일방적으로 이러이러한 얘기만 했습니다. 갈등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국민이 아 그렇구나 잘 됐구나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스스로들이 잘 알 겁니다. 네. 지금 일단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거 아니겠느냐 때문에 취재진이 직접 들어가서 취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사실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일단 어쨌거나 사진으로 봐도 분위기는 상당히 좋고 다 활짝 웃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3인 회동의 멤버가 다 지금 여기 같이 있죠. 근데 3명만 만난 게 아니라 언성이 높아졌었다라고 말하는 한동훈 위원장과 이간섭 비서실장 사이에 윤 대통령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강전혜 변호사님, 사실 그때 나왔던 보도에서는 처음에 사퇴를 얘기했었던 게 아닌데 네.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나보고 나가라는 겁니까? 라고 해서 이게 사퇴 논란으로 번졌다라는 보도가 있었었거든요. 그럼 혹시 두 사람의 껄끄러운 관계를 윤 대통령이 중재하려고 자리를 만든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미 지난주에 서천 화재 현장에서 대통령과 어떤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간섭 비서실장과의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고요. 또 조금 아까 이제 보도 나온 것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 얘기라든지 아니면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슈는 이미 지난주에 끝났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난주에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건가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뒷 배경으로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여사에 대한 어떠한 마리앙투아네트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했었다라는 그 보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그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 국면이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었고 그때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언론의 논조는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조금 더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로 지난주에 이미 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선 네. 또 언론에서 그 한동훈 위원장에게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에 대해 물어봤을 때 저는 그런 거 들어본 적 없는데요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다면은 저는 그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뭐 간담회 그 기자회견이라든지 혹은 뭐 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계속 보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어떠한 거취 문제라든지 사과 문제 네. 이런 것들은 어저께는 더 이상의 그 이슈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민생 이야기를 나눴다고는 하지만 사실 총선 과정에서 원팀으로서 함께 굴러가는 모습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김건희 여사 얘기,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는 이미 다 지나간 사안이다. 사천 화재 현장에서 다 만나지 않았냐,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나서 다 얘기 푼 거 아니냐.
때문에 이건 정말 그냥 민생 얘기를 하러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팀인 거를 강조하려고 좀 만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볼 게 저희가 지금 멤버 구성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 멤버 구성, 한동훈 비대위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지금 대통령실로 초청받은 자리거든요. 근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을 했을 때 아까 윤영걸 대표님 살짝 말씀을 하셨죠. 그때는 비대위원을 다 같이 관저로 초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땅콩에 맥주 마시면서 좀 얘기를 하다가 밥도 먹고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만 초청을 받았다. 조윤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초청되신 분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리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소환하여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측을. 민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윤재호 원내대표의 발언이라든가 이대원 홍보수석의 그런 브리핑을 보게 되면 굉장히 통제된 발언만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부연 설명조차 별로 없죠. 민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었으면 서천 화재 현장에서 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서천 화재 현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민생 현장이었죠. 근데 그 화재 현장에서는 불과 20분 만에 자리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찬과 차담은 2시간 넘게, 2시간 30분 넘게 그런 회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히 민생 문제만 얘기하진 않았겠죠. 지금까지 불렸던 당무 개입 논란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얘기,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그런 모든 얘기들을 다 나눴을 것이라 보여지고 추가적으로 김경률 비대위원을 포함한 공천 문제까지도 분명히 나눴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얘기로만 그냥 퉁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이 하고 싶은 말만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은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말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서천 화재 현장에서 민생 얘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여기 와갖고도 민생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냐. 진짜 중요한 얘기는 다른 게 있는데 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또 아까 또 강전하 변호사님은 아니다. 서천 화재 현장에서 이미 다 풀고 끝난 얘기 아니냐. 민생만 얘기하면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서천 화재 현장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고 갈등이 봉합됐다라는 보도가 나온 바로 그날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난 뒤에 서울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두 분 만나신 걸로 그럼 갈등은 좀 봉합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건지?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갖고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네. 한동훈 위원장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존중과 신뢰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은 변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존중, 신뢰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럼 어제 2시간 37분 동안 오찬과 차담까지 한 두 사람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한테 직접 기자들이 어땠습니까? 어떤 얘기했습니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근데 윤영걸 대표님 네.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로 복귀를 안 했습니다. 네. 왜 복귀하지 않은 걸까요? 뭐 저는 기자들의 질문에 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있는 대로 다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겠느냐. 윤재옥 원내대표가 얘기했잖아요. 민생 얘기하고 다른 얘기 일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얼굴 표정 좀 보세요. 굉장히 좀 딱딱하지 않아요? 뭔가 좀 만들어진 듯한. 그러니까 뭐 어제 얘기 못할 것도 뭐 분명히 좀 있었겠죠. 하지만은 어제는 일단은 봉합이 된 거고 총선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로 갈 거냐 네.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천 문제는 원래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얘기했어요. 기자들이
공천 문제 상의하러 대통령실 갑니까? 그랬더니 네. 공천은 당이 하는 겁니다. 그건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역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공천에 개입하지 않은 대통령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계속 논란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 문재인 정권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았어요. 그리고 당 지지율보다 훨씬 높아서 그걸 끌고 갈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이 어려운 게 대통령 지지율은 31%인데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이 잘한다고 갤럽 조사는 52%예요. 그러니까 21%포인트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재벌 회사도 형보다 동생이 재산이 훨씬 많으면 사이좋게 지내기가 참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맞춰서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맞는데 대통령실이 주도를 하고 싶어하는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날렸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도 날렸고 다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어떻게 좀 하고 싶은 욕망이 그때그때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자제하고 컨트롤할까 선거 때까지 자칫 잘못하면은 저는 그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그 평행의 이론 그때 조국 수사 갖고 갈등이 많았잖아요. 결국 그게 도화선이 돼서 저는 정권까지 뺏겼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는 일단은 평행 이론에 의해서 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비슷한 모양이 갖춰지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지금은 손을 내밀어서 협상하는 모습을 갖췄으니까 일단 모양은 좋은데 계속 같이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모양이 좋다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중에 이 당대표 거취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이제 윤영걸 대표님 개인 의견입니다만 일단 표현을 좀 순화해서 순화해서 어디 뭐 내려왔다라던가 이런 표현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현재 다 웃고 있고 분위기 좋아 보이고 다 봉합된 것 같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게 앞으로가 이게 계속이 될는지를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어제 분위기는 실제로 사진처럼 좀 약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볼까요? 네. 2시간 오찬 모자라 37분 차담입니다. 오찬을 2시간 동안 했어요. 길게 먹었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이게 모자라서 말 더 하고 싶어서 37분 동안 차도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좋았던 방증 아니겠느냐. 윤 총선 사령탑 한동훈의 힘실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시간 동안 정말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길래 2시간 37분 동안이나 만났다는 건지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볼까요? 오찬장에서 기다린 윤, 한동훈의 수고 많다. 직접 용산 어린이 정원 등 풍경 안내. 아까 저희 이렇게 같은 데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 봤었죠. 네. 바로 저 모습입니다. 같이 창밖에 이 풍경을 보면서 여기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미세먼지가 심각하긴 하네요. 배경이 뿌였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뭐 공원이 있고 저희가 뭐가 있어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 저 풍경을 소개해주기까지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윤, 한 위원장님, 이 방은 처음이신가요? 라는 이런 얘기를 운을 띄우면서 윤 대통령이 방을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다음 기사까지 좀 붙여보겠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방 처음이지. 창가 이끌며 건물 직접 소개. 네, 이게 참 윤경호 위원님.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같은데 한 위원장은 이 방 처음이지와 한 위원장님 이 방은 처음이시지요. 이 느낌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이게 바로 제가 아까 일방적으로 대통령실이 제공한 네. 그 사진 한 앵글, 한 각도로만 찍힌 사진에 다 담겨 있는 거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나눈 그 형식 또 내용이 바로 저기에 아마 이동훈 홍보수석이나 아니면 윤재호 원내대표의 얘기 중에 들어 있었겠죠. 네. 그런데 정말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존칭어를 썼느냐 아니면 평소에 하듯이 한 위원장 이 방 처음이지 그 추정할 수 있잖아요. 서천에서는 생생하게 목소리가 네. 잡혔죠. 네. 이 팔꿈치를 툭 치면서 그래 이 한마디 그러면 그래를 아마 역산해 보면 한 위원장 이 방 처음이지 라는 말투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에 오가는 게 더 어울리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한동훈과 윤석열이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뭐 12살, 13살 차이가 난다면서요. 평소에 상하 수직 관계였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과 여당 대표잖아요. 그 자리를 의식하고 존중한다면 한 위원장 이방 처음이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건 다른 일에서도 그렇게 일방적인 관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윤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의 업무 수행 지지율 이런 것들이 더 지금 높게 나오고 윤 네.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여전히 30% 초반에 답보하고 있다. 그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처음에 그래 툭 치고 그러다가 한 위원장님 이 방은 처음이시지요? 이러면 또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데라고 기자들이 또 만약에 않을까요? 옆에 기자들이 있어서 현장 취재를 했다면 그런 식의 보여주기 어투가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러나 글쎄요, 제가 옆에서 직접 취재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짐작만 하는 겁니다만 네. 바로 그런 데서 앞으로의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앞으로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이 공천 기타 여러 가지의 이 업무 진행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를 저는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약간 이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어떻게 이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실제로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약간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 말투, 어투를 갖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대통령실로 초대를 한 거죠. 서천 화재 현장도 한동훈 위원장이 간다고 하니까 그 일정에 윤 대통령이 맞췄습니다. 네. 근데 이 오찬 윤 대통령이 직접 초대한 대통령실로 초대한 이 오찬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가기 직전에 가려면 여의도에서 출발을 해서 용산으로 가야 되죠. 여의도에서 출발하러 나올 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한동훈 위원장한테 가서 오찬에서 공천 얘기하시는 겁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 오찬 이상한 일 아닙니다. 공천 얘기합니까? 공천은 당이 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공천은 당이 하는 거죠. 라는 이 얘기. 사실 많은 얘기입니다. 근데 강전혜 변호사님, 사실 이게 오찬 자리 가기 직전에 출발할 때 한 얘기라 좀 더 의미심장한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 공천 이야기는 언론사에서 질문을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답변하는 형식이긴 했습니다만 네. 공천에 있어서 대통령실의 어떠한 입김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수직적 당정 관계, 특히 그것이 공천에서 어떻게 불거질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있죠. 한동훈 비대위원 그 체제가 들어오게 된 부분이 사실 예전에 김기현 지도부가 당정 간의 그 관계를 수직적인 부분에서 잘 해결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사태의 그런 갈등이라든지 그 이후에 풀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네. 더 이상 그 당정의 수직적 관계에 대한 우려는 거의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공천에 대해서는 앞으로 뇌관은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윤희숙 전 의원이 그 성동갑에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이 그 지역에서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임종석 전 그 비서실장, 문재인 정권의 굉장히 핵심 인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경제를 누가 살리겠느냐, 윤희숙이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임종석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86 운동권의 또 대표적인 인물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를 또 공식적으로 하니까 사실 그 문제는 그 성동갑 지역에 이미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있는데 권오현 예비 후보가 대통령실에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행정관이었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지금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그 용산의 핵심 참모들이 이제 지역에서 출마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앞으로 그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공천이 뇌관인 것만은 좀 분명해 보인다. 이 공천을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에서 나온 참모진과 이른바 한동훈표, 한동훈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나온 어떻게 보면 자객공천으로 나온 이 후보들이 대결해서 누가 공천을 받느냐도 뇌관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아슬아슬한
평화라는 느낌이 약간 대체적인 얘기인 걸로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